중국 북경 국가도서관. 현대 장서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대 도서와 문헌 자료가 소장돼 있는 곳이다. 촬영 금지 구역이지만 중국의 고대 종이 유물을 보기 위해 조선족 연구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어렵사리 들어간 지하 고서 수복실. 50배 확대경으로 확인한 결과 700년대 중반 당나라 시대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경종이는 마지로 밝혀졌다. 이처럼 중국 종이 유물의 대부분이 마지다. 이건 우리나라의 조선종이, 이곳에는 조선시대의 종이도 보관하고 있었다. 품질이 뛰어나 옛날 중국의 조공품으로 보내졌던 한국의 옛 종이. 겉보기에도 중국의 종이와는 다른 느낌의 조선 종이는 우리와 중국이 종이의 재질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중 양국 간에 첨예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석가탑 다란이경은 어떤 종이일까? 10년 전 다란이경을 수리할 당시 성분 분석을 맡았던 오가와 씨는 석가탑 다란이경이 닭종이라고 결론지었다. 構造の繊維というのはこういうふうに繊維のここのふうに薄膜がこうついてまして、それからこういうふうな節がこうありますね。で、乳管とかそういうふうなものもこうあるんで、これはもう高度だなという判断ができましたね。 생성하면 반드시 소멸하는 자연의 섭리. 수많은 세월을 지나 다란이경은 살아있었다. 탑은 정신을 반영하는 건축물이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꿈꾸었던 신라인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단단한 화강암 속에 부처님의 말씀 다란이를 넣었다. 시간의 벽을 뛰어넘은 천년의 종이 석가탑 다란이경. 그것은 우리나라가 인쇄술의 종주국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지난 95년 지리산 화엄사에서 유물이 발견됐다. 다란이 안에 이제 6개의 다란이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그 다란이만 되풀이해서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750년경 통일신라 시대에 탑 속에 안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엄사 서오충탑의 사리장엄구. 그중에서 가장 이목을 끈 것은 글씨가 쓰여진 한 뭉치의 종이 조각이었다. 종이에 씌어진 글은 다름 아닌 다란이경. 석가탑 다란이경에서와 마찬가지로 당나라 측천무후 시대에 만들어진 무주제자도 발견됐다. 소탑을 만들어 탑 속에 넣는 대신 화엄사 서충 석탑에는 종이에 탑을 찍어 넣었다. 이 다란이경은 당시 문화재관리국이 중요 석조문화재의 보수공사를 위해 화엄사 서오충 석탑을 해체하던 중 1층 탑신에서 발견됐다. 아무런 포장도 하지 않은 채 탑 속에 들어있던 종이 뭉치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풍화되어 표면이 심하게 부식돼 있었다. 화엄사 백지목서 다란이경은 발굴된 직후 수리 복원 작업에 들어갔다. 국내 유일의 지류 보존 전문가인 박지선 교수가 작업을 맡았다. 지류 유물의 수리 복원은 종이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다. 떡처럼 붙어있는 종이 뭉치를 낱장으로 분리하기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심하게 손상된 표면을 떼어내고 솜처럼 부풀어진 부분을 다듬기 시작하자 신라의 종이는 천년의 세월을 벗고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서 종이를 분리를 하면서 더욱 놀라웠던 것은 종이가 안에 이 내부는 완벽하게 보존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1000년 이상 되는 세월을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쪽은 거의 손상이 안 돼 있었죠. 물론 바깥은 벌레가 먹어서 다 낱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이 화엄사 유물 경우는 종이가 여러 종류의 지질이 발견이 됐어요. 물론 섬유는 다 닭종이었고요. 두꺼운 것부터 얇은 것까지 여러 종류가 발견이 됐는데 화엄사 서호충 석탑 다란이경도 닭종이었다. 교통이 불편했던 옛날, 종이는 주위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전역에 아무렇게나 잘 자라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닭나무는 섬유가 길고 질겨 종이를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재료로 손꼽혔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신라의 종이 유물 중 닭섬유 특유의 광택과 투명함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우수한 종이로 알려진 신라 백지묵서 화엄경. 754년에 사성된 이 사경의 발원문에는 닭나무 껍질을 이용해 종이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닭종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향수를 뿌려가며 닭나무를 재배하여 껍질을 벗겨내고 잘 다듬어서 종이를 만들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신라인들은 닭나무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드는 법을 이미 터득하고 있었다. 석가탑 다란이경이 수리된 것은 10년 전인 지난 89년, 발굴된 지 23년 만의 일이었다. 어두운 수장고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류 유물 수리 기술이 부족했던 당시 석가탑 다란이경의 보고는 일본 교토박물관 보존 수리반이 맡았다. 손실 부분을 메우기 위해 다란이경과 가장 비슷한 배접지를 만드는 데 1년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 그리고 89년 2월 1일 발굴 23년 만에 복원 작업이 끝난 석가탑 다란이경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多分構造の紙をですからこれは十分に地元でいわゆる韓国で作れる紙ですから多分そういうものを作ったもんだと思います。ですからその時代的な背景というのは大変難しいんですがその素材としてそういうものを作ってる。ただ中国で唐時代にはまだ大事なものは麻で作ってたという事実がございますからそれが構造であると。それから日本も麻だという紙をたくさん調査しましたけれども大方構造のためにその一つの文化圏としてですね構造の文化圏というのが朝鮮半島と日本というのはもう本当に共通性があるんではないかと。で中国にはちょっとそういうものがまだ見当たっていない。 그로부터 10년, 취재진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수장고에 별도로 보관돼 있던 석가탑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원본을 촬영할 수 있었다. 석가탑에서 출토된 28점의 사리장엄과 함께 국보제 126호에 지정됐던 천년의 종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석가탑 다란이경은 13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인쇄 상태가 금방 찍어낸 듯 너무나 깨끗했다. 석가탑 다란이경의 존재는 그 자체로도 세계 문헌학계의 일대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 이 한 권의 작은 두루마리 종이가 세계 인쇄술의 기원을 밝히는 결정적인 유물인 것이다.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에 대해 중국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석가탑 다란이경이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이라는 주장이 한국에서 제기되면서 종이, 나침반, 화약과 함께 인쇄물을 자국의 4대 발명품으로 알고 있던 중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19일 연세대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움. 석가탑 다란이경 종이를 놓고 한중일 3개국 학자들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在20世纪初，东汉时期，又生产了楚皮纸，楚纸成为国纸，
所以这个它的产量迅速增加。隋唐时期出皮纸的发展对韩国和日本有很大的刺激。 세계적인 종이 연구가인 중국의 반길성 교수는 닭종이도 중국의 특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연구한 자료에도 중국 고대 종이는 대부분이 마지, 닭종이는 겨우 한두 개 정도였다. 그들이 말하는 중국 닭종이는 과연 어떤 것일까? 중국의 닭종이를 찾아서 취재진은 고대 종이가 대량으로 출토된 돈황으로 향했다. 석굴 형태로 조성된 돈황 사원은 서역으로 가는 사막지대에 위치해 있다. 100년 전에 발견된 이 사원에서는 5만 권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고대 문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장서와 경전이 발견돼 장경 동굴이라고 불리는 16호, 17호 동굴. 이곳에서 출토된 문서의 98%가 불교 경전이다. 묘법 연화경, 대반야경, 금강경 등 대량의 필사본이 발굴됐다. 건조한 사막의 모래동굴, 천혜 보존 환경이 돈황 사경을 남겨놓았다. 石岐窟呢，这是它现在的编号，它的名字叫藏经洞。那么东黄莫高窟的壁画和塑像，以及这些藏经洞里边发现的这些文献、这些文书，为什么能够保存得这么完整呢？因为东黄首先呢是气候干燥，气候干燥呢是最主要的原因，它不容易发霉，不容易烂，不容易腐烂的，所以它这个方面是决定性的作用了。其次呢，因为东黄地区啊。 它这个藏经洞呢，关于这些文书是因为封闭着的，所以说它一直没有人发现。 돈황 석굴에서 출토된 유물은 그 양이 방대하여 세계 몇몇 나라에 흩어져 있다. 这个是价值怎么样？很宝贵吧？可以说明一下好吗？这个价值它可能就佛经上的它里面的内容大概我也不太清楚，因为我不是学佛教的。内容上经书是就当时在石岐窟里面出现的。一个北魏的。那个纸也是算一个麻纸吧？就是麻纸，它经过处理过的。处理过的。加工，当时在唐代时候就处理过。就加厚的，加厚的。 4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기까지의 고문헌들이 전시되어 있는 돈황박물관에서는 중국의 각 시대별 종이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 보관돼 있는 고대 종이도 모두 말을 소재로 만든 종이었다. 시대를 막론하고 닭종이로 된 사경은 찾아볼 수 없었다. 600년보다도 많다. 그리고 也是麻纸吧？是不是？都是麻纸。麻纸，这个是很厚吧？是不是？很厚，加厚的它是。 우리는 박물관 한켠에서 중국 종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유물을 찾을 수 있었다. 종의 시초는 낡은 삼배옷. 기원전 50년경에 등장한 종이가 본격적으로 실용화된 것은 105년경 중국 후한의 체륜에 의해서다. 돈황 사원은 습기가 없는 사막 지역에 있는 까닭에 옛날 종이의 재료로 쓰였던 지풀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敦煌の写本は古いものは、古着着物麻の着物を叩いてそこから紙を作ります。しかし紙がたくさん必要になるとですね、今度は木そのものからですね直接紙を作るようになります。で一般的に敦煌の7世紀ぐらいまでの紙はまずそういう樹皮から作った麻の紙と考えて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それ以後のものも敦煌のものに関してはほとんどが麻の紙というふうに考えて間違いは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もちろん詳しく分析をしていませんので構造のもの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 중국 최대 지물포가 어린 북경 유리창에서 중국의 닭종이를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 닭종이와의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였다. 这个粗是吗？对对，粗。不是粗，比较粗大的东西还是？不是，有一个就是，有一个树的名字，这是一个树的名字，树木的名字，
一个也是一个，这是材料是麻吧？是不是？对，这个材料是麻做的。 이거는 재료는 마루 했대요. 这是竹子。 북경 유리창은 중국 각지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종이가 모여 있는 곳. 姜做的。 마, 대나무, 지프로 만든 종이까지 다양하게 있었지만 박종이는 아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걸로 만드는 거라고. 那个草也可以做成，那个 왜냐면 是好 그 片 벼, 子了。 하하, 그 저기 벼집으로 만드는 것도 있다고요. 뭐냐면 저기 그들이 가장 대나무하고 비슷한 저기 종이라고 벼집 보여주는 그걸 것은 합해서 여러 가지 나무 만드는 재료를 섞은 혼합지였다. 취재팀은 오랜 수소문 끝에 닭종이를 만든다는 서안의 북장촌을 찾았다. 당나라의 수도였던 서안 시내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북장촌은 고대부터 종이를 만들어 온 마을이다. 지금 말리고 있는 건가 보다. 마을에 들어서자 곳곳에서 종이 말리기가 한창이었다. 물기를 뺀 종이 섬유를 한 장씩 떼어내 울퉁불퉁한 외벽에 그대로 붙여서 말리는 전통적인 방법. 우리와의 차이점이 무언가 있을 듯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방아를 찧고 있었다. 종이를 만들 재료였다. 삶은 나무 껍질을 방아로 찧는 데만 꼬박 3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오랜 시간 두드려서 부드러운 섬유질로 만든 다음에는 칼로 잘게 썰어준다. 칼로 섬유를 자르는 작업은 거칠고 질긴 마섬유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100% 당나무만을 재료로 하는 우리의 전통 종이 제조 과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이 나무, 나무 피. 예, 그게 이게 한국말로는 뭔지는 좀 찾아봐야 알겠어요. 그런데 종이를 만드는 재료를 물었더니 당나무라고 했다. 아니에요. 재료가 정확히 무엇인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나 그들이 보여준 나무 껍질이 마가 아닌 것은 분명했다. 그 생각에. 3000년 전부터 종이를 만들어 왔다는 북장촌. 이곳에서 30년째 지장으로 일해온 이 집 주인은 아버지로부터 기술을 물려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중국의 제지 기술자가 쓰는 방법은 우리의 전통 방식과는 사뭇 달랐다. 이리저리 발을 흔드는 게 아니라 물에 살짝 담그기만 한 채 그대로 떠올리는 가둠뜨기 방식. 종이가 처음 만들어지던 시대의 제지법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 지금 이 형태를 보면은 이 형태의 종이가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여기에 맞는 닭나무라는 재질을 찾아서 그거로 보다 좋은 종이를 떠서 그 위에 사경을 썼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여기 저 형태가 가장 원시적으로 오랫동안 물속에서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떠내고 2번 떠내고 그래서 물을 흘러내리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아직까지도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를 섬유를 그냥 떠내는 것만으로는 종이가 약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흔들어서 섬유의 결합을 좋게 해서 질긴 종이를 만들어낼까 하는 과정에서 황촉규도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서안을 떠난 취재팀이 서둘러 찾아간 곳은 중국 사해과학원 산하 고고연구소. 각종의 유물이 보관돼 있다는 소식이었다. 취재팀에게 공개한 유물은 서안 부근의 당나라 시대 무덤에서 발견된 한 장짜리 번문 다란이로 700년대 중반에 인쇄된 것이라고 했다. 종이 종류가 뭐냐? 这是什么纸？这个纸我认为是那个竹纸。 고고연구소 측은 이 경전이 닭종이라고 했다. 老师只是用显微镜看检查过吗？显微只看了一下，觉得它还是纤维的话比较长一些，还是像那个没有特别请纸的专家来鉴定。树皮。 可是树皮它就没有说是什么皮，什么树的树皮啊。竹皮它也是一种树皮。 인쇄가 고르지 않은 데다 종이가 투명하지 않아 신라의 닭종이와는 뚜렷한 차이가 났지만 아크릴판에 끼워져 있어서 재질을 달리 확인할 길이 없었다. 중국에서 가져온 종이는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먼저 중국의 전통 제지법으로 만들어진 서안 북장촌의 종이를 현미경으로 분석했다. 컴퓨터 분석 결과 북장촌 종이는 닭섬유로 만든다는 그들의 말과는 달리 여러 가지 성분이 섞인 혼합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가지 섬유가 많이 섞여 있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펄프 같은 것도 섞여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계통. 한국의 닭종처럼 순수 닭섬유는 고배율로 확대했을 때 섬유의 끝이 긴 주머니 모양이다. 그리고 시 염색약으로 염색하면 연보라 빛을 띠는 특징이 있다. 물을 들였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닭이거든요. 지금 요거는 어제 해놓은 거라 색깔이 좀 지나간 거고 지금 처음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타나요. 중국의 대표 종인 마지는 칼로 자른 흔적과 잔털이 많아 한국의 닭종이와는 제조 과정과 섬유의 특징에서 분명히 구별된다. 그만큼 가공이 어렵고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중국에 닭나무가 많이 있었다면 굳이 마지를 만들었을까? 한국의 전통 제지 방법에서는 삶은 닭나무 껍질을 칼로 자르지 않고 일일이 두드려서 고르게 풀어준다. 긴 섬유를 살려 종이를 질기게 만들기 위해서다. 황촉균을 넣는 것도 중국에서는 쓰지 않는 방법이다. 뿌리에 점액이 많은 황촉균은 흔히 닭풀이라고 불리는데 이 점액질은 물이 흐르는 속도를 조절하고 지면을 고르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하루를 꼬박 티를 골라낸 닭섬유는 지통에 넣고 덩어리지지 않게 잘 휘저어야 한다. 섬유가 뭉치지 않고 골고루 풀어져야 종이의 조직이 치밀하게 짜여진다. 한국의 전통 제지술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흘림뜨기. 발에 끈 하나를 묶고 좌우로 흔들어 물을 흘리면서 종이를 뜨는 이 방법은 닭나무의 장섬유를 엇갈리게 섞어 질긴 종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흘림뜨기는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 느낌만으로 알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3차원의 지통에서 평면의 발위에 떠내는 종이는 고대 과학기술의 압축판이다. 미세한 섬유 조직의 구성과 물의 흐름, 습기의 흡수 정도, 그리고 발의 촉수동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 제지술은 치밀한 계산이 없으면 좋은 종이를 만들 수 없었다. 질 높은 종이의 생산은 그만큼 문화의 수준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비록 종이를 처음 발명한 것은 중국이었지만 신라는 당대 최고의 종이를 만들어냈다. 섬유질이 고르며 희고 질긴 종이라고 해서 백추지라 불린 신라의 종이는 중국에서조차 최상급 종이로 인기가 높았다. 석가탑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을 수리한 보고서. 섬유의 방향을 밀어봐서 그 당시에 이미 흘림뜨기 방식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那个很多韩国人民又把它经过改造又提高，而且又可能比中国还搞得更好，这是符合客观事物发展规律的。这比方说，韩国某一种原料更适合造纸，那韩国就在那个情况下就把它就利用了，这是自然的规律。 일본 전통종이의 본고장인 고지현의 종이박물관. 이곳에는 일본인이 자랑하는 고대 종이 유물 백만탑 다라니경이 있다. 몇십 센티미터의 작은 소탑 100만기를 만들고 그 속에 다라니를 넣었다 하여 백만탑 다라니라고 불리는 이 경전은 770년에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글자를 하나하나 도장처럼 파서 찍은 이 종이는 먹이 퍼지고 인쇄 상태가 좋지 않아 그보다 앞서 제작된 석가탑 다라니경과는 종이의 가공 기술에서 대조를 보인다. 多分今我々が考えられるのはそのすき上がった紙を染めて、そして絹田打ちをする。で絹田打ちをすることによって密度だいたい紙の締まりが3倍ぐらいになる。ですからあの紙がこうシャキッとしたもう素晴らしい状態である。そうするとまた
平滑になりますから字を書くこともできますし、それから、印刷する木版であのようにこう木目が出るぐらいきれいにすることができる。ですから紙加工としては大変素晴らしい加工がしてある。 석가탑 다란이경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염색된 종이라는 것. 다란이경에 사용된 염료는 당시 경전 염색에 가장 많이 쓰였던 황벽 염료였다. 황벽 염색은 벌레 먹는 것을 방지하고 장시간 읽어도 눈을 자극하지 않는 데다 먹 번짐을 막는 효과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석가탑 다란이경의 수리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다란이경이 어떤 압력에 의해 눌려졌다는 사실이다. 흔히 도침이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종이를 압착해서 먹 번짐을 막고 종이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효과가 있다. 먹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1300년 전의 신라인들은 종이를 방망이로 두드리는 도침을 했던 것이다. 인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종이의 표면에 압력을 가한 도침 처리법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서유구가 저술한 생활과학서 임원 16지에도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도침의 효과를 현미경으로 비교해보면 도침한 종이는 섬유가 압착돼 밀도가 높은 반면 도침이 안 된 종이는 섬유와 섬유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나타난다. 실제로 먹을 떨어뜨려 보면 금방 차이가 드러난다. 도침이 안 된 종이는 빈 공간이 많아 먹이 금방 퍼지는 반면 도침한 종이는 먹이 서서히 스며들어 퍼지지 않는다. 도침 처리된 종이는 밀도가 0.6 이상, 석가탑 다란이경은 밀도가 0.8 이상으로 일본 전통 닭종이와 비교해도 평량과 밀도가 2배 이상 높다. 조직이 강하고 치밀한 종이었기 때문에 석가탑 다란이경은 인쇄가 선명할 수 있었다. 그래서 먹이 퍼지거나 인쇄가 희미한 부분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금방 찍은 듯 정교하고 깔끔한 글씨. 그것이 석가탑 다란이경을 만든 당시 신라인들의 인쇄술이다. 그런데 석가탑 다란이경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중국 돈황 사경. 종이 표면은 눈으로 보기에도 매끄럽지 못하다. 그러나 먹글씨가 하나같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무언가 가공 처리가 됐다는 뜻이다. 做出了纸以后，如果是用佛经的话，染上颜色，染成黄颜色，然后再写字。对对。然后有没有打或者是摸？没有没有。那怎么也没有？一般都自然的。就这样。本生纸。 도침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가공법을 사용했을까? 중국의 고대 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북경 국가도서관을 찾아 다란이경이 제조됐을 당시의 중국 사경을 살펴보기로 했다. 마지 특유의 거친 질감으로 광택이 전혀 없는 중국의 사경은 도침을 한 듯 보이지 않았다. 두께를 재어보니 전체적으로 0.2mm가 넘는 무척 두꺼운 종이었다. 그러니까 흐름뜨기가 아닌 가둠뜨기. 가둠뜨기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 뜨는 종이를 이렇게 흘려서 뜨는 거가 아니라 그냥 물을 가둬놓은 채로 물을 빼서 하는 그런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의 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이의 윤깔로 봐서는 닭이 아닌 마섬유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 무엇인가 가공을 하기는 했어요. 하긴 했는데. 먹이 이렇게 글씨가 먹이 사는 거를 봐서는 뭔가 하기는 했는데 이 재질 자체가 마가 갖고 있는 재질 자체로 봐서는 이렇게 윤깔이 그러나 없잖아요. 교수님. 육안으로만 사경을 분석하기엔 역부족. 취재팀에게 중국 사경의 가공 처리법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였다. 그리고 얼마 후 국내에서 돈황 사경을 만날 수 있었다. 영남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국 사경은 국내에 있는 세계 돈황 사경 중 하나. 700년대 중반에 서사된 이 경전을 소장기관인 영남대 중앙도서관 측의 도움을 얻어 직접 분석했다. 종이가 좀 많이 좀 퍼석퍼석한 것 같아요. 요도 그러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물 먹어갖고 지금 이렇게 번진 것 같은데, 그리고 종이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막
좀 문질러지면서 이렇게 꺼멓게 된 부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라시대 경전에는 이렇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문질러도. 46.4요 여기. 영남대 도서관 소장의 돈황사경은 중국의 다른 돈황사경과 거의 비슷한 크기였고 두께는 전체적으로 두꺼운 편이었다. 우선 사경의 면적과 무게를 재어 밀도를 산출해 보기로 했다. 밀도는 종이의 가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면적을 무게로 나눈 값은 0.72. 예상했던 대로 신라의 닭종에 비견될 만큼 밀도가 높았다. 그런데 영남대 돈황사경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살펴본 결과 뜻밖에도 중국에서 찾지 못한 닭종이었다. 그리고 섬유 사이사이에 뭔가의 이물질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도침을 한 순수 신라 닭종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 전자 현미경으로 보다 세밀한 성분 분석에 들어갔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요, 완전히 칼로 잘린 면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섬유가. 그러니까 무슨 식물 같은 걸 막 잘라갖고서는. 돈황사경을 고배율로 확대해보니 우선 섬유가 칼로 잘린 흔적이 여기저기 나타났다. 전자 현미경에 연결된 모니터상으로도 섬유와 섬유 사이를 빽빽하게 메우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음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섬유질이 아닌 이 물질,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닭종이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밝혀줄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저희가 보통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은 종이, 어떤 충진제를 집어넣지 않은 종이를 보면은 이 섬유와 섬유의 사이가 많이 비어 보이는데 꽉 차 있어요, 지금 무언가로. 그 물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 분석을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쟀을 때 밀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가, 그러니까 도침이 아니라 어떤 충진제로서 그 밀도를 높였다는 거를 지금 이 화면을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수 닭섬유를 두드려 도침했다면 섬유 사이사이가 비어 있어야 하지만 중국은 종이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이 공간을 다른 물질로 채웠다. 한국과 중국은 종이를 가공하는 방법에서 전혀 달랐다. 컴퓨터로 섬유와 섬유 사이를 메우고 있는 이 물질의 성분 분석에 들어갔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금 코팅해 있는 것 빼고는 실리콘이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연과 칼슘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성분 중 가장 많이 검출된 칼슘은 고대 종이 제조에 쓰인 석회나 백토에 다량 함유된 성분이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종이 제조법에서 종이 섬유를 푼 물에 백색의 광물질을 넣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옛날 중국에서는 지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도침 대신 석회나 악교, 백토를 섞었던 것이다. 중국에서 석회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 종이를 뜨는 지통에 직접 풀어 넣는 방법과 다 만든 종이 위에다 식물성 전분과 석회를 섞어 바르는 방법을 썼다. 중국 고대 종이의 제조 비밀은 이렇게 밝혀졌다. 인쇄술의 종주국임을 자처하는 중국은 지난 96년 인쇄박물관을 설립하고 고대에서 현대까지 인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전시해 놓았다. 중국이 최근에 인쇄박물관을 설립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의 석가탑 다란이경이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로 공인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 전시관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적 유산을 강조하고 한국이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애써 축소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시실에 석가탑 다란이경의 영인본을 진열하고 자신들의 유물이라고 전시해놓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从这个建国以来，一直就我们在印刷业者知道中国的是印刷术的发明的源头，那么因此呢，就一直想建立这么一个博物馆，那么也就是满足了我们中华印刷人员以及我们
全体这个支持者的这样的一个愿望，是这样的情况。 중국 학자들은 한국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다. 인쇄박물관의 부관장 위지강 씨는 지난 97년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한국이 700년대 초에 목판 인쇄에 꼭 필요한 얇은 종이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목판에 글씨를 판각하려면 종이에 글씨를 써서 나무판에 거꾸로 붙여야 한다. 그런데 700년대 초 신라에서 고도의 제지 기술이 필요한 얇은 종이를 만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신라의 종이 유물은 어느 정도나 얇았을까? 그 증거는 4년 전 화엄사에서 발굴된 종이 유물에서 찾을 수 있다. 백지묵서 다란이경이 석탑에서 맨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가장 위쪽에 있던 종이가 바로 탑인. 백지묵서 다란이경 사경에 본 내용을 싸고 있던 이 종이가 석탑에서 출토된 종이 가운데 가장 얇은 것으로 측정됐다. 탑인이 희미하게 찍힌 부분까지도 뒤로 돌려보았을 때 선명하게 보이는 이 종이는 수리를 위해 배접지까지 덧붙였는데도 먹색깔이 훤히 드러난다. 두께가 겨우 0.019mm에 불과한 것이다. 탑인을 찍은 제일 앞부분의 종이는 정말로 얇았어요. 저희가 밀도를 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얇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종이를 뜨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으면 그렇게 얇은 종이를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흔들어주지 않으면은 그렇게 얇은 종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춰보면 거의 투명해서 만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얇은 종이에 탑인을 찍고 있어요. 제일 처음 탑인은. 고대 지식산업의 혁명이었던 목판 인쇄술. 그것은 주변 기술들이 충분히 따라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제지술이 서양으로 건너가기 시작했던 건 751년. 이보다 150년을 앞선 610년에 우리 조상들은 일본으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을 전해줄 정도였다. 종이뿐만 아니라 글자나 그림, 부호를 정교하게 새기고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판각할 수 있는 것도 목판 인쇄가 발전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기술이다. 너비 약 6.5cm, 그 사이에 최대 11자의 작은 글씨를 새겨 종이에 찍어내는 인쇄술은 당시 신라가 장기간 축적된 기술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진정한 인쇄술의 출발은 목판을 밑에 두고 먹을 소울로 쓸듯이 바른 후 종이를 위에 얹어 찍어내는 기술이다. 석가탑 다란이경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인장 기법이 아니라 도소의 개념을 가진 최초의 인쇄물로서 책 생산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이다.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으로 된 경전을 인쇄라는 기술을 고안해 대량 생산한 것은 지식과 정보의 보급을 촉진하고 문화와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12장을 연결해 한 권의 두루마리로 만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1300년 전 신라인들은 그 속에 그들의 정신을 담았다. 이 사람들은 보존하고 정확하게 하는데 마음을 썼고 우리는 여러 군데 펼쳐서 여러 절이나 여러 스님들이 읽게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뭐 늘 베껴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좀 대량 생산해가지고 하느냐 하는 게 결국 인쇄로 발전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목판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체 나라의 문화 전통으로 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선 오히려 어느 의미에서 후진국이지만 더 앞선 거를 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건이 역사 전체의 흐름의 조건이 문화의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목판을 처음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목판 인쇄로 다란이경을 제작하는 것은 당시 신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석가탑에 공양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삼국 통일 이후 융성했던 불교국과 신라의 우수한 기술과
신라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의 유산이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고려시대인 1007년 개성 총지사에서 인쇄된 보협인 다란이경이 한국 목판 인쇄의 시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보협인 다란이경조차도 석가탑 다란이경의 특징을 이어받았다. 총지사의 보협인 다란이경은 석가탑 다란이경보다도 더 작은 두루마리 경전. 우리나라 석탑의 작은 사리공에 들어가기 알맞은 크기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협인 다란이경은 신라의 전형적인 납탑 경전 양식인 석가탑 다란이경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 사경은 세로가 25cm 이상, 가로가 30cm 이상으로 크기에서도 석가탑 다란이경은 중국 경전과 명백히 다르다. 残念ながら無垢上古大だらに私は見たことがありませんけれども、敦煌のものではああいう小さいサイズのものは見たことがありません。 아사달과 아사냐의 전설이 담겨있는 석가탑은 하늘에 바치는 신라인의 공양탑. 돌에도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했던 신라인의 정신이 담긴 최고의 건축물이었다. 신라인의 생활과 예술 정신의 상징인 석가탑 속에 부처의 진신사리와 함께 모셨던 말씀의 사리 다란이. 석가탑 다란이경은 하늘과 대화하고자 했던 신라인의 마음 그 자체였다. 하늘의 마음을 속세 곳곳에 퍼뜨리기 위해 만들어낸 문명의 빛 인쇄술. 진리의 말, 깨달음의 경지를 알리려 했던 신라인의 이 어머니 바로 그 최초의 빛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인쇄술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중국의 도전은 여전히 거세다. 중국은 여전히 석가탑 다란이경을 중국 낙양에서 인쇄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심지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된 홍보물까지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네가 그 한문 문화권에 아주 발상지니까 그 인쇄도 자기네가 앞서다고 주장하고 싶겠죠. 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그 학자 의견에 따라서 그런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전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진실은 그 분명히 언제든지 결말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우리가 저 세계 문화의 인쇄 문화에 공헌하는데 우리 한나라에서 앞섰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나는 결말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시작된 중국과의 문화 전쟁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연구와 홍보는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 석가탑 다란이경이 발굴된 지 33년이 지났지만 다란이경과 같이 나온 다른 지류 유물은 판독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석가탑 사리 장엄구에 대한 종합 보고서도 아직 나오지 못한 실정이다. 이것을 즉각 원형대로 보수 또는 복원할 수 있었던 기술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존만 우선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너덜너덜한 것을 그대로 해서 국립박물관에 오랫동안 보존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을 현 상태대로 완전본으로 복원하는 것이 불과 1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국제적으로 공인도 받아야 되고 국제 무대에 내놔야 되겠죠. 그 당시 일시적으로 신문에서 그냥 최고일 것이다 이렇게 자랑만 했었지만은 이제는 명실공히 실제 이러한 것에 대한 학문적인 그런 그 내용이 공개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석가탑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에 담긴 신라인의 사상과 염원은 팔만대장경으로 이어지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낳았다. 그러나 지난 2000년간 문명의 시대를 열었던 석가탑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안타깝게도 그 진정한 가치를 아직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미완에 머물고 있는 석가탑 다란이경의 자리매김은
새천년 문화의 시대를 앞둔 지금 우리에게 문화적 자긍심에 앞서 새로운 문화의식을 요구하고 있다.